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평화 굴종 아닌 힘으로.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윤 대통령 추념사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했던 추념사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대북 메시지 중심으로 좀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방금 그 표현인데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 표현을 전해드리면 방금 했던 그 평화 굴종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점도 한 특징인데요.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 역시 북한을 얘기하는데 네.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 또 북한 정권은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많이 쓰인 단어 순서대로 보면 영웅이 10번, 자유가 7번, 희생이 4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훈 그런 개념에서 쓰인 단어들인데 네. 북한도 4번 쓰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추념사에서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올해는 4번으로 확 늘어났잖아요.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이란 단어도 여러 번 쓰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통일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서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통일이란 단어 2022년, 2023년 두 번의 추념사 때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방금 읽어드린 그 표현대로 보면은 기존에 썼던 그런 통일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얘기하면서 통일을 얘기했던 거는 네. 평화와 통일 이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중심의 통일론, 북한을 변화시켜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읽히고요. 어제 여권의 관계자한테 좀 이 추념사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자유와 변형의 통일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주목이 됐던 게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 행보예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현충일 추념식 때에도 공개적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왜 주목이 되냐면은 기존에는 다 사진으로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5월 16일 네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 5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다 사후에 행사 후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사진과 영상도 한번 있었죠. 그 그렇죠. 사찰에서. 근데 이제 라이브로 나온 아, 것은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실시간이 처음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차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6일에는 사진을 사후에 공개했고 이 행사 자체는 대통령실 내에서, 청사 내에서 했던 행사고요. 네. 그다음에 5월 19일에 회암사 사리이혼 기념 문화책 축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외부 행사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랑 같이 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혼자 수행하는 또 일정이었어요. 이렇게 점차 혼자 단독으로 수행을 하면서 사진에서 영상 그리고 라이브로 이렇게 점차 좀 확대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논란이 있는데 뭐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조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활동 재개하는 거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다른 여사들에 비해서 이제 인식상으로 인사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부담이다, 이렇게 여당 쪽에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대북전단 살포인데요. 이 북한이 이제 흐름을 좀 보면은 대북전단에 반발해가지고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었잖아요. 이게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할 거야, 이렇게 좀 압박을 하니까 바로 중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단을 하면서도 전단 다시 보내면 우리 오물풍선 더 많이 보낼 거야, 이렇게 예고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협의 효력을 정지시켜가지고 지금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빗장을 해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제 새벽 한 자정부터 새벽 1시 정도인데요.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대북전당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풍선 10개 활용해가지고 바람 태워서 보낸 거고요. 네. 북한이 대나무로 보낼 때는 이제 동력기를 좀 활용을 했잖아요. 우리는 바람에 태워서 보낸 겁니다. 이건 민간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내용물을 보면은 대북전단이 2,000장, 그다음에 USB가 5,000개. USB에는 뭐가 들었냐면 K-팝하고
나우나 임영웅 가수의 트로트 음악, 뭐 드라마 겨울연가 이런 문화 컨텐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풍선에 담아서 보냈어요. 네. 뭐 대북전단 내용 보면은 이제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는 진실과 사랑을 보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보내는 과정에서 경찰 제지는 없었고요. 정부는 표현의 자유다 이런 입장 계속 밝혀왔었잖아요. 그 기조가 유지가 된 겁니다. 우리 군이 확인했을 때는 일부 풍선들이 북한 상공으로 잘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고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했고 그래서 이제 멈췄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북전단지가 날아갔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또 날아올 가능성 커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오물풍선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식의 이제 북한의 도발 뭐 이런 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것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줄줄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방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잖아요. 네. 여기 보낸 거. 이거 말고도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뭐 이런 단체도 있는데 뭐 예보를 보면 오늘 7일에 이제 평양이나 강원도 쪽에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야밤에 한반도 위성 사진 그러니까 남한 쪽은 쫙 불이 켜져 있고 북한은 꺼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낸다라는 거고요. 네. 전국 탈북민 연합회 여기에서도 대북전당 10만 장과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 지금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북한에 쌀 보내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뭐 큰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인천 광화 지역에 이거는 이제 바다 쪽으로 보내는 건데요. 네.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 보내겠다. 아 페트병을 보낸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단체 대 단체로 이렇게 전달 공식 전달 이게 아니라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서 보낸다. 이게 뭐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잘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 단체로 지금 보내겠다라는 거고 뭐 통일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없다. 자제해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이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이 입법 목적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다만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다만 그렇게 날렸다고 해서 이걸 형사 처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벌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2016년에도 대법원에서 경찰이 전단 살포하는 거 막는 거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민간단체가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거를 믿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 제지할 수 있는데 니들이 지금 계속 이거 방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다시 오물풍선을 보내면은 네. 그쪽에 위장 민간단체가 보낼 수도 있어요. 위장 민간단체가 우리도 이쪽에 민간단체가 우리도 민간이 보낸 거다. 우리도 민간이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뭐 언론 인터뷰도 있었고요. 지금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어제 한겨레가 이제 리포를 했는데 지금 연평도 부근에 네. 중국 꽃게잡이 어선이 지금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졌다는 의미는 위험을 감지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불법 조업을 북한 측의 그 영역에서 해역에서 맨날 해오고 있어서 그게 또 분란이었죠. 이제 NLL도 넘어오고 네. 그래서 우리 해경이 맨날 잡으러 가고 맞아요.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로 다 사라진 게 처음이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거고 올해 2월달에 김정은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해상국경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NLL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북방 한계선이라고 불러서 이거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NLL의 역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실상 국경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상 국경선 새로 긋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딘지 모르거든요. 근데 조만간 그러면은
여기 쪽으로 좀 도발이 그러니까 해전에서 충돌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2000년 뭐 2002년에 있었던 연평해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을 이제 똑같이 다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예고한 대로 맞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다시 보내는 행위를 이번에 안 할 수도 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민간 단체로 위장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문가인데 그 네. 정부 쪽에 일했던 사람인데 네. 이 대북 확성기가 거의 포비아 수준이라는 거예요. 북한에게는. 네, 그게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 이렇게 틀어놓게 되는데 네. 거기에 가장 충성심 강한 군인들을 이렇게 쭉 보냈는데 그렇죠.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이 관계자 표현으로는 진짜 뭐 횟가닥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 쪽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확성기 거예요. 듣다가 계속 들으니까 1년 내내. 그리고 특히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걸 들을 여력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듣게 되니까 이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협상하러 나오면은 네. 그거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심리전 대 심리전으로 붙게 되면은 북한 쪽이 오히려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물풍선을 오히려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뭐 언급했습니다만 평화가 우리의 목적인 거지 이게 무력 충돌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형태로 가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잖아요. 왜 그래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순간 우리의 어떤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네. 받고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분명히 가지고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으로 가죠. 10일 단독 본회의.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이겁니까? 네,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은 뭐 여러 번 예고해드린 대로 잘 안 되고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계속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10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 우원식 의장한테 요청을 해서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냥 상임위 배정을 다 해버리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원식 의장하고도 합의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원식 의장이 말한 디데이가 오늘 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어떻게라도 해와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수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또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었고요. 네네. 지금 민주당은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한다거나 뭐 혹은 뭐 야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치는 그런 그림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은 법사위 운영위 가방이 위원장 다 못 가져올 것 같으면 18개 다 가져와라 이런 의사가 강해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뭐 이걸 딱딱딱 이렇게 뭐 지시를 내렸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왜 또 거기 가서 양보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쭉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지금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장까지 내줄 수는 없다 이런 기류가 좀 강해요. 운영위원장을 내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용산 쪽에서 압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원내 지도부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을 좀 추정해 보면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네. 차라리 아마 아무것도 못 받아 민주당 너무 나빠 이렇게 하고 사표를 던지는 그림이 차라리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빠 이제 하면서 그냥 18개 다 줘버리는 방법?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그림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통화를 하는데 네. 지금 어느 상임위 갈지를 자기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략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라도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위원장 자리만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임위를 의원들 각각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그 주도권까지 다 줘버리는 거니까. 이게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그냥 우원식 의장이 다 강제 배분하는 일괄적으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하나 특징적으로 봤던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법사위 가야지, 뭐 과방위 가야지, 가서 싸워야지 이런 의원들 되게 많은데 네. 국민의힘은 거기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어요. 가서 싸우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뭐 여소야대 전국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분위기 전체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공방 얘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에 네. 대한 논평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10일 날 그렇다고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다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약간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11대 7로 지금 하지만은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11개를 먼저 다 세워놓고 자 7개는 남겨놨으니까 니들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들어오겠다 시간 끌기 전략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 내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결정된다기보다는 그 주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결정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면은 다 안 넘길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로. 무지하게 빠른 거잖아요. 네, 빠른 거죠. 예. 네, 그냥 한 달 걸리거든요, 보통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이제 지지층의 분위기가 있고. 지금 특검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있을 뭐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뭐 MBC 이 사진이라든지 뭐 이거 교체되는 거 이거 시간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방위원장은 무조건 가져와야지. 왜 법사위와 과방위원장 가져와야지 그거를 한 달 내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다라는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이제 야당이 생각하는 그런 거고요. 예. 운영위하고 법사위 원장만 가져오는 건 줄 알았는데 과방위원장은 왜요?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 MBC 문제, 그러니까 방송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과방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과방위는 특히 여기는 완전 전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센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이 인도 방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내대변인도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양파 여사다, 까도 의혹이 터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박수영 의원, 김장겸 의원, 또 기존에 뭐 배현진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당시에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이 순방의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장관을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에 박수모 기자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짧게 해주시겠어요? 쟁점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거길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 그거 충족시키러 간 거 아니냐, 세금으로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은 당시에 인도 전통 의상을 무단 반출해가지고 블라우스로 재단해서 입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을 김석기 의원이 또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새로 나온 의혹이더라고요. 네, 김석기 기존에 나온 의원의 건데. 네, 사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사리. 맞아요. 예, 그걸 무단 반출해서 블라우스 만들어 입었다. 그렇죠. 다시 바꿔가지고 입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고. 근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반박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거는 의상 외교를 한 거다. 그쪽 나라를 배려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외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내용들도 또 일종의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친문계 전반적으로 나서가지고 방어에 나섰거든요. 어제 뭐 고민정 최고위원,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다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주목되는 거는 친문계 중심으로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계 내지는 당 주류가 나서는 분위기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 도정환 전 장관 포함해가지고 고민정 의원, 윤건영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에 또 기자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자간담회에 앞서서 도종환 당시 장관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로 제가 진짜 조목조목 다 세간의 그 의혹들 질문할 거거든요. 여러분 답변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김준일 평론가 논평 잠깐 듣고 갈까요? 예, 뭐 이 부분은 사실은 특검까지 갈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당에서 조금 특검을 놓고 김정숙 여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이렇게 서로 조금 여론전을 펼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건 오늘 되게 정치권의 일정이 많아요. 네. 첫 번째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 법정 시한도 있는데 오늘 이화영 지사 1심 선고 있고요. 1심. 그리고 10시에 아브레오 박사 지금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갈수록 의혹이 커지는 게 뭐냐면은 석유공사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계속 냈던 거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2014년 12월 10일에 낸 것과 2019년 4월 9일에 냈는데 2014년 12월 10일에 낸 보도자료에도 호주의 우드사이드와 함께 8광구하고 6-1광구에 3차원 정밀 물리탐사 자료 특수 전산을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우 정밀하게 2차원이 아니라 3차원까지 다 해봤다라는 거고 그때 가스가 경북 지역 22년치 쓸 가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2019년에도 또 다시 심해 퇴적층에
대규모 유전 가스전이 나오는 걸로 하고 이때도 3차원 인공 지진파 탐사 및 탐사정 시추 등을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해볼 수 있는 기술로는 다 해봤다라는 거. 물론 그러면은 이때 한 몇 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는지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의문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 산업부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실에 자료를 넘겼는데. 네. 정보 공개 구체적인 거는 불가. 왜냐하면 산업부 패싱 논란이 있었거든요. 산업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이 이걸 브리핑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익에 관련된 거라서 정보 공개 불가라고 해서 조금 그 부분도 좀 해명이 돼야 되지 않나. 잠깐만요.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같이 발표했는데 장관이 모르고 발표했다는 거는 직전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직전까지. 그래서 산업부의 그 대변인실도 네. 장관이 들어가는 거를 자기들도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딱 결정하고 산업부 장관도 부랴부랴 가고 대변인실도 그러니까 이제 산업부에 조율된 게 아니다. 그 이게 발표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여론 띄우려고 한 거 갑자기 이제 떴다방처럼 된 거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의문들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때 아브레우 박사가 입국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가,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업체가 떠난 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것인데, 혹은 검증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를 아마 오늘 기자들이 질문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박순봉 기자, 네. 저 서울대병원 상황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네. 다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17일부터 진료 중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여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서울대병원 계열 4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교수가 1,475명인데 이 중에 513명이 이제 같이 하겠다.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3분의 1 수준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응급실이랑 중환자실 이런 필수 부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복지부는 의대 정원 마무리하고 끝나는 분위기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공의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해서 교수들이 나서는 그림이고 오히려 확산하는 그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지금 의협도 나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 설문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